나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을 거의 보지 않는다. 이 말이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다.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가격을 안 본다고 말하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하락장은 숫자가 무서운 하락장이 아니었다. 뉴스가 난무하는 하락장도 아니었다. 시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 가팔랐다. 12만 6천 불에서 6만 불까지 생각할 틈도 없이 밀어붙인 하락이었다. 그리고 이 하락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동성이 같이 말라버린 하락이었다.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번 하락장은 나한테 더 무섭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의 말보다 사람들의 기준이 보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크게 외치는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먼저 점검하는지가 느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차트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각자가 자기 자산이 놓인 위치를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는 그런 하락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가격보다 구조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이거 내가 정말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 맞나? 이 질문이 머릿속에 스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상승장에서는 이 질문이 필요 없다. 상승장에서는 계좌의 숫자가 찍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된다 하지만 하락장은 다르다. 특히 유동성이 마른 하락장은 더 다르다. 하락장은 사람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네가 가진 건 가격이냐? 아니면 자산이냐? 이번 하락장에서 종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망해서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설계적으로 실패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전에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언제 반등하느냐,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영상은 이번처럼 속도가 빨랐고 유동성이 같이 사라졌던 하락장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종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린다. 마치 비트코인이 가짜라는 뜻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말은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구조를 공격하는 말이다. 종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위조했다는 뜻이 아니다. 종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구조를 말한다. 거래소 계좌에 찍힌 숫자, ETF 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으로 노출된 포지션,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권리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아니다. 비트코인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다. 내가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가다. 이 기준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키가 있으면 그건 내 것이다. 키가 없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다. 이건 코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기준을 찾고 있는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로그인하면 보이고 클릭 몇 번이면 사고 팔 수 있고 관리할 필요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항상 통제권이다. 그 순간 비트코인은 자산에서 약속으로 바뀐다. 누군가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말해주는 상태가 된다. 이 구조는 비트코인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다. 인류는 이미 한 번 같은 구조를 겪었다. 금이다. 금은 원래 손에 쥐고 있어야 내 것이었다. 무겁고 불편하고 보관도 까다로웠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했다. 내 손에 있으면 누구도 내 금을 가져갈 수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금을 은행 금고에 맡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 대신 증서를 받았다. 이 증서는 처음에는 아주 합리적으로 보였다. 금고가 더 안전해 보였고 도난 위험도 줄어들었고 거래도 쉬워졌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사람들이 금보다 증서를 더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다. 금 ETF가 생기고 금 선물이 생기고 금 계좌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금에 투자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금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다. 이때부터 실제 금의 양보다 금에 대한 약속이 훨씬 많아졌다.
금은 유한했지만 금에 대한 청구권은 무한정 늘어났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도 동시에 금을 찾으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증서가 아니라 금을 원했다. 그 순간 현실이 드러났다. 금은 있었지만 모두에게 나눠줄 금은 없었다. 그래서 룰이 바뀌었다. 현금으로 대신 주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막아버렸다. 금은 살아남았지만 금의 힘은 금융 시스템 안에 갇혀버렸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누군가의 약속을 믿지 않아도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불린다. 규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켜질 뿐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다시 옛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래소가 생기고 ETF가 생기고 기관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금융상품처럼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 소유와 혼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이번 하락장은 이 착각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다. 하락은 언제나 있었다. 이번에는 하락의 방식이 달랐다. 조용해서가 아니라 속도가 빨랐고 유동성이 함께 줄어든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하락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황을 해석할 시간보다 점검해야 할 대상이 먼저 떠오르는 구간이었다. 이런 하락장일수록 사람들은 차트보다 자기 기준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보다 내 자산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이 스친다. 이건 내가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같은 현실을 마주한다. 내가 가진 이 비트코인이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소유의 문제구나. ETF는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ETF는 규칙으로 움직인다. 환매가 들어오면 싸든 비싸든 기계적으로 정리한다. 여기에는 확신도 철학도 없다. 프로세스만 있다. 선물과 옵션은 더 명확하다. 이건 아예 소유가 아니다. 가격에 대한 베팅이다. 가격이 꺾이면 의지와 상관없이 청산된다. 나는 안 팔 생각이었다. 나는 장기 투자자다. 이 말은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시스템은 생각을 묻지 않는다.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현금과 실물을 찾는다. 이때 금융 시스템은 항상 같은 선택을 한다. 자기 보호다. 출금을 늦추고 조건을 붙이고 규정을 재해석한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구조의 본능이다. 그래서 약속은 항상 위기에서 깨진다.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자신을 장기 투자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보관 구조를 보면 단기 투자자와 같다. 거래소에 맡겨두고 안 판다고 말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기 트레이더는 출금이 잠시 막혀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는 다르다. 장기 보유자에게 출금 중단은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 비트코인의 진짜 리스크는 가격 변동이 아니다. 가격은 언젠가 회복된다. 진짜 리스크는 상대방이다. 누가 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가? 위기 때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에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나온다면은 그건 이미 내 비트코인이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의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장기 보유분은 반드시 자가 보관이다. 거래소는 편의를 위한 도구다. 자산의 집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유혹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독이다. 이자와 예치는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 리스크의 대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기적으로 출금을 해본다. 위기 때 처음 누르는 출금 버튼은 이미 늦다. 이번 하락장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여전히 하나다.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까가 아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비트코인을 내가 정말 통제하고 있는가다. 나는 밤에 차트를 보지 않는다.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고 키를 확인한다. 내가 없어도 이 비트코인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비트코인을 가격이 아니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락장은 사람을 털어내는 시간이 아니다. 하락장은 구조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이번 하락장에서 가격보다 소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 그건 이미 비트코이너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